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이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밀은 공번이라는 스승을 두고 열심히 학문을 닦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번 또한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데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밀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사상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번은 이밀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이밀, 이제 자네는 학문을 다 통달한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도리어 자네에게 배움을 받아야겠네 그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인에게는 정해진 스승이 없다네. 제자가 자기보다 하나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스승도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스승 공번의 용기와 신념을 높이 사게 되었답니다. 풀을 청, 날출, 무엇의 쪽람, 청출어람. 쪽풀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써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유비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자리에 누워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제갈량, 난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소. 무슨 말이십니까? 다시 일어서셔야죠. 아니요. 내가 죽기 전에 제갈량 그대에게 부탁이 있소이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하나가 바로 위나라를 정복시키지 못한 것이오. 나 대신 위나라를 꼭 정복하길 바라오. 결국 유비는 세상을 떠났고 유비의 자리는 유선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선은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남쪽에서 들고 일어난 오랑캐들의 반란이 가장 심했습니다.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오랑캐들의 반란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나? 아, 그래. 제갈량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반란군끼리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란군의 장군인 맹획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맹획을 잡긴 했지만 그를 죽일 수는 없어. 오랑캐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장군이고 그의 용맹은 이미 중국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법. 방법이 없을까? 그때 제갈량과 가까운 장군 마속이 제갈량을 찾아왔습니다. 제갈량 장군, 장군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써야 할 작전은 바로 심리전입니다. 적군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가서 맹획을 풀어주도록 하라. 오랑캐들의 영웅인 맹획을 제갈량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맹획은 풀려나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또 풀어주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맹획은 제갈량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제갈량의 부하가 되었답니다. 7, 7 노을종
일곱칠 사로잡을 금 칠종 칠금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다는 말로 상대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딱 2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당히 멋진 금시계, 그리고 아내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머릿결, 이것이 이 부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의 보물을 팔아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기로 각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 난 나의 소중한 금시계를 팔아야겠어. 그래서 아내의 머릿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머리빗을 선물로 줘야지. 남편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 머리빗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위해 어떤 선물을 살까? 그래,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시계의 시계줄이 너무 낡았지. 그래,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하는 거야. 하지만 난 돈이 없는데. 그래, 내 머릿결이면 얼마든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아내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선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으로 보물을 잃었지만 뿌듯한 두 사람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어머, 그래요? 어떤... 자, 여기 머리빗이요. 당신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잘 빗을 수... 잠깐, 모자 좀 벗어보시오. 이 머리가 다... 이를 어쩌죠? 저는 당신의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돈을 마련했어요. 아니, 대체 나에게 줄 선물이 뭐길래... 여기 금시계줄이에요. 당신의 금시계줄이 너무 낡았길래. 이런, 난 당신의 머리빗을 사기 위해 이미 금시계를 팔았어. 어머, 이럴 수가. 여보, 우리에게 이 두 선물은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구려. 그러게요.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조촐하게나마 아주 작은 파티를 벌입시다. 네, 좋아요. 아름다운 저녁, 하얀 눈이 두 부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수행을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수행자는 나귀 한 마리를 길러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멀리 여행을 하는 데 썼지요. 그 나귀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돌아다니더니 이제 힘이 없나? 날도 추워질 텐데.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일에 시달리던 나귀는
결국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이제 어쩌지? 이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이걸 다 혼자서 내가? 아휴. 잠시 후 수행자는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더니 죽은 나귀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나귀의 가죽을 벗겨 큰 북을 만들어야겠군. 북을 만들고 마을로 내려가야겠어. 수행자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북을 메고 걸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행자입니다. 가난한 저를 도와주세요. 수행자를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지? 북을 치고 호호 아주 신났구만. 수행자들이 저렇게 북을 치면서 돈을 벌더라고. 그 돈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지. 고생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줘야겠군. 마을 사람들은 북소리를 듣고 거리로 나와서 먹을 것과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에게 이 큰 북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얼마 후에 수행자는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 오랜만이구만. 잘 있었나? 나야 잘 지내지. 수행하러 다닌다는 말은 들었네. 근데 자네 나귀를 기르지 않았었나? 나귀를 데리고 수행길에 나선 걸로 아는데. 그랬었지. 하지만 나귀는 얼마 전에 죽었다네. 그래? 아니 그럼 자네 혼자 다니기 힘들지 않은가? 아니, 그 나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신나게 얻어맞으면서 말이야. 중국에 타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산은 다른 산에 비해 매우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산에 흔하게 있는 나무조차 없는 정말 초라한 산이었습니다. 타산의 주인은 애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산 때문에 답답하네. 정말 어디 쓸데도 없는 저 산. 아이고, 그냥 치워버릴 수도 없고. 에휴.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타산 주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혹시 저 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시오? 저 타산이요? 저 산 주인은 전데요. 혹시 저 산을 저에게 팔 생각은 없소? 예? 아이고 그러면야 저야 좋은데. 근데 저 산은 사서 뭘 하시려고요? 보시다시피 볼품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제겐 너무나 필요한 산이죠. 사실 전 다듬지 않은 구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 타산에 있는 돌로 구슬을 갈았더니 마치 옷과 같이 잘 다듬어졌어. 저 산은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산이요. 달을 타, 산, 무엇의 지, 돌석, 타산지석.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무엇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미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그럼
개미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아주 먼 옛날에는 개미들이 통통했습니다. 게다가 게을러서 일도 안 했습니다. 개미들이 사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토끼 몸속에서 토끼 피를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이놈의 개미들 때문에 간지럽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 토끼는 개미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 개미들을 어떻게 떨어뜨리지? 내 곁에서 멀리 보내버릴 방법이 없을까?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다. 바로 그거야. 개미들아, 개미들아.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 모두 내 몸에서 나와봐. 뭐?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나가자. 개미들은 모두 토끼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틈을 타서 토끼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토끼가 도망갔네? 이를 어쩌지? 결국 개미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미는 열심히 일하게 되어 허리도 가늘어지고 매우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나는 거북이. 거북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무지한 욕심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봐요. 옛날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거북이는 항상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아, 하늘을 나는 새는 좋겠다. 특히 저 매는 너무 멋있어.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동물 중에 최고로 멋있는 것 같아. 생각할수록 엉금엉금 기어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껍질 속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거북이는 매일매일 하늘을 보며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나는 법을 배울 테야.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독수리야, 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게 날 수 있는 거니? 날개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힘차게 날아오르면 돼. 그럼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니? 물론이지. 그래도 난 날고 싶어. 제발 나를 한 번만이라도 날게 해주겠니?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졸랐습니다. 나도 날아보고 싶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그래? 그럼 내가 하늘 위를 구경시켜줄게. 독수리는 날카롭고 힘있는 발톱으로 거북이를 움켜잡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갔습니다. 이야, 신난다. 하늘이란 곳이 이렇구나.
거북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북이는 자신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 놔줘. 혼자 날아볼 테야. 안 돼. 넌 날개가 없잖아. 다리를 재빨리 저으면 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니야. 빨리 놔줘. 난 할 수 있어. 거북이가 마구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독수리는 거북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북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거센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칠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파도가 점점 심해지는걸? 아무래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러게, 이런. 어휴, 큰일이군. 그러다가 배는 갑자기 바위에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봐! 배 바닥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 아무래도 빨리 이 물에 뜰 만한 물건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려야겠어. 그런데 바다에 빠진 사람 중에 그리스 출신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신에게 열심히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신이시여. 저는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신이시여,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가진 많은 재산을 신에게 모두 바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자는 점점 물속으로 빠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 봐. 지금 기도할 때인가? 저는 정말 왜 저러지? 이보시오, 부자 양반. 일단 살기 위해 뭐라도 좀 잡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기도는 살아있을 때나 하는 거요. 죽은 다음에 기도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저 답답한, 아이고. 어느 깊은 산골에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누이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 떡을 팔러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일 나가신 어머니가 날이 저물었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 왜 안 와? 그러게, 오늘 많이 늦으시네. 사실 오누이의 엄마는 집에 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봐 아줌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을 테니 떡 하나 주쇼. 어이구, 이건 제 아들, 딸들 줄 떡인데. 뭐? 그래서 안 주겠다는 거야? 아니, 여기요. 호랑이는 단숨에 많은 떡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줌마, 나 아직 배고파. 더 주쇼. 이젠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아줌마를 잡아먹어야겠군. 결국 호랑이는 오누이의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한편 왜 엄마가 안 오시는 걸까? 그러게, 너무 늦으시는데? 그때 얘들아, 엄마다. 빨리 문 열어라. 하며 엄마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나쁜 호랑이가 어머니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오누이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문이 열리자마자 호랑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오누이를 공격했습니다. 놀란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한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어슬렁거렸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갔니? 알려주면 안 잡아먹을게. 하며 오누이들을 꼬였습니다.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그래? 그랬구나.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 했지만 자꾸만 줄줄 미끄러졌습니다. 얘들아, 장난치면 안 됐지. 어서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렴. 저희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어요. 어서 가세요. 하하, 녀석들. 자꾸. 응? 이게 뭐야? 도끼잖아. 아, 이걸 찍고 올라간 모양이군. 호랑이는 오누이가 도끼를 찍고 올라간 사실을 알아내고 자기도 도끼를 찍으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오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오누이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선 튼튼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이 동아줄을 타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호랑이도 똑같이 하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벌렁거리며 동아줄을 타고 오누이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태우고 한참 하늘로 올라가던 동아줄이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바로 호랑이에게 내려주신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는데 오빠는 달님이,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은 햇님이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마을에 아주 큰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고 행복한 왕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동상 좀 봐. 멋지지 않아?
역시 멋진 왕자의 동상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큰 동상 곁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비의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왕자에게 아니,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저 창문 너머의 방 안을 들여다보니 너무 슬프구나. 창문 너머에 뭐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소년이 슬프게 울고 있지 않니? 아, 그랬군요. 제비야, 부탁이 있다. 내 왕관에 박혀있는 루비를 소년에게 갖다 주렴. 어서. 네, 알겠습니다. 역시 왕자님은 멋져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왕자님은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아니, 이번엔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혹시 저 성냥팔이 소녀 때문에? 그래,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추운 날. 제비야, 내 왕관에 남아있는 루비를 가져다 주거라. 네. 이 일이 있은 후 왕자님은 하나둘씩 자기 동상에 멋지고 값이 나가는 물건을 불쌍한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결국 동상은 멋진 동상이 아닌 볼 것 없고 초라한 동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깔끔했던 왕자 동상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저 동상 너무 추하지 않나? 야, 아무래도 없애버려야겠어. 맞아. 너무 더러워. 그리고 저 동상 옆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제비도 없애버리자고. 화살로 쏴서 없애는 게 좋겠어. 결국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초라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창던지기 선수였답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들은 그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기 저 창 던지기 선수 말이야. 평소에 너무 거짓말을 잘하더라. 맞아. 저 선수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창던지기 선수가 친구들에게 여행을 갔다 왔다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봐 친구들, 내가 그리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멋지게 창을 던졌다고. 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던지. 자네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러자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그래, 맞아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참. 그 당시에 내가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만약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아니, 증인 따윈 필요 없네. 창 던지기야, 어디서든지 뭐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에서 직접 던져보게. 그러자 창 던지기 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답니다.
옛날 옛날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버지와 새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헨젤과 그레텔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남매는 내 친자식도 아니고 밥만 축내는 저런 것들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 결국 새엄마는 남매를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아주 먼 깊은 산에다 버리고 오면 되겠다. 얼마 후 새엄마는 얘들아, 엄마랑 같이 산에 좀 가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오자꾸나. 헨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산? 수상하군. 새엄마는 남매를 데리고 깊은 산 속까지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헨젤은 새엄마를 수상히 여겼기 때문에 빵을 준비해 갔습니다. 빵 조각을 조금씩 산에 올라가면서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이 빵 조각을 따라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산속 깊이 들어간 후 새엄마는 남매에게 여기서 잠시 쉬고 있거라. 엄마는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네, 잘 다녀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레텔은 산에 놀러 온 곳이 기분 좋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산으로 놀러 오니 기분이 좋지?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새엄마는 오지 않으시지?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오빠를 따라오렴. 헨젤은 아까 빵 조각을 찾아다니며 다시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빵 조각을 새들이 다 쪼아 먹어서 빵 조각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를 어쩌지? 오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남매가 한참을 고민하던 중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남매는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이 온통 과자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어요?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벽이며 문, 침대 등등 모든 것이 맛있는 과자, 사탕, 초콜릿 등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너희들은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온 거야? 집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길을 잃어서. 아,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다니. 거기 식탁에 잠시 앉아 있으렴. 잠시 후 집주인 할머니는 맛있는 차와 비스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먹고 좀 안정을 취하렴. 남매는 너무 배가 고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후 둘 다 갑자기 눈이 감기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헨젤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헨젤은 너무 놀랐습니다. 감옥같이 생긴 방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문 밖을 내다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그레텔이 어떤 마녀에게 혼나면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사실 마녀였던 것입니다. 과자로 만든 집도 사실 마법을 걸어 남매를 유인한 것입니다. 헨젤은 마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날 풀어줘요. 너는 내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 밥도 먹을 수 없고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지. 내 동생을 풀어줘요. 빨리. 건방진것. 웃기지 마라. 너의 동생은 평생 내 심부름꾼으로 살게 될 거야. 헨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탈출할 기회가 올 것이다. 어떡하지? 몇 날 며칠을 계속 갇혀 지내던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헨젤은 자기가 갇혀 있는 문을 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녀의 오른쪽 주머니에 자기가 갇혀 있는 방문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빛으로 마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낼 방법을 계획해냈습니다. 얼마 후 마녀가 커다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봐, 이게 무슨 물인 줄 아나? 네 오빠인 헨젤을 오늘 잡아먹기 위해 끓이는 거야. 바로 그때 그레텔이 마녀 오른쪽 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넣어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이, 빗자루로 마녀의 턱을 강하게 쳤습니다. 마녀가 바닥에 나덩그러진 후 빨리 열쇠를 가지고 오빠 헨젤을 구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탈출하려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니들이 무슨 수로 이 집을 나가려고? 안 돼! 뭐야 이 늙은 마녀야. 야! 헨젤과 그레텔은 힘을 합쳐 마녀를 들어서 커다란 냄비 속에 꽂아 넣었습니다. 한순간에 마녀는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녀가 죽자 마녀가 살던 집도 모두 같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레텔, 오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근데 집에 가면 새엄마가 우릴 반겨줄까? 괜찮을 거야. 남매는 집으로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이 남매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새엄마는 동네에서 이미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나이가 많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나도 다 늙어서 먹이를 찾아다닐 수도 없군. 아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아프다고 말해서 모든 동물들을 병문안을 오라고 해야겠군.
늙은 호랑이는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동굴 속에서 가만히 드러누워 있었고 다른 동물들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결국 호랑이의 계획대로 많은 동물들이 문병을 왔고 호랑이는 병문안을 온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한편 토끼는 호랑이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빨리 가봐야겠군. 휴, 바쁜 일이 생겨 늦게 가는 건데 설마 호랑이님이 화를 내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토끼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병문안을 간 동물들이 왜 다들 보이지 않지? 뭔가 이상함을 느낀 토끼는 호랑이가 사는 동굴 앞에 도착했지만 호랑이가 있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님, 저 토끼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저기 몸은 좀 어떠세요? 그게 뭐 늘 똑같지. 어서 들어와. 네, 호랑이님. 근데 저도 들어가고 싶지만 동물들의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발자국은 없네요. 이런. 결국 현명한 토끼 덕분에 동물들은 아무도 호랑이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여기 아름다운 소녀 클라라가 있습니다. 클라라의 호두까기 인형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왔습니다. 클라라, 어디 있니?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왔단다. 아빠, 제 선물이 뭐예요? 자, 여기 아주 멋진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감사합니다. 호두를 그 인형의 입으로 가져가면 호두를 깔 수 있는 아주 멋진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라라의 오빠가 호두까기 인형을 뺏었습니다. 나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어디. 오빠는 인형의 입에 많은 호두를 넣어 깨려는 바람에 인형의 입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형이 망가졌잖아. 내가 알고 그랬나? 뭐. 클라라가 슬퍼하며 호두까기 인형을 어루만졌습니다. 자, 이제 가서 다들 자거라. 어서. 클라라는 침대로 가서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호두까기 인형 아저씨는 망가져 버렸네. 내가 잘 아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호두까기 인형을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라라가 눈을 떠보니 나쁘게 생긴 쥐들이 클라라를 마구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쥐들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지? 바로 그때 이놈들! 옆에 있던 호두까기 인형이 벌떡 일어나 나쁜 쥐들을 모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호두까기 녀석. 과자 나라의 왕자.
저놈을 없애버려야 해. 쥐들은 갑자기 호두까기 인형을 마구 공격하려 했습니다. 어디 덤벼봐라. 얍! 나쁜 쥐들은 호두까기 인형이 과자나라의 왕자인 걸 알아차리고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과자나라를 자기들이 가지려 했던 거죠. 호두까기 인형은 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 많이 놀랐나요, 클라라? 네, 좀. 근데 원래 왕자님이셨나요? 네, 전 과자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 과자나라를 위협하는 나쁜 쥐들이 저를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클라라, 내가 우리 과자나라 구경시켜 줄까요? 네, 좋아요. 왕자님으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이 클라라를 과자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과자나라 백성들과 클라라와 왕자님은 재미있는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놀던 클라라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클라라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클라라 책상 위에 호두까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가진 부분도 아주 말끔히 고쳐져서 말입니다. 클라라는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등에 돌부처님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등에 짐 물건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소는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고 있었죠. 얼마 후에 소와 소의 주인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을 하다니. 사실 마을 사람들은 돌부처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돌부처를 보고 절을 했던 거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소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이 마을 사람들은 소를 신처럼 모시는 풍습이라도 있는 건가? 기분이 우쭐해진 소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소는 생각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비싼 몸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걸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어. 마침내 소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의 주인이 끌어당겨도 반항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서 있지 뭐예요. 소의 주인은 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에라, 이 녀석아. 사람들이 너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돌부처님께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절을 하는 거야. 참, 빨리 가기나 해, 이런. 소는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학.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성실한 농민이 있었습니다. 이 농민은 활의 명인으로 어떤 새라도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올해도 풍작이다.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겠어. 농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자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 농부는 무슨 악몽이라도. 왜 이런 꿈을 꿨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날도 변함없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논이 마구 짓밟혀 있었고 애써 키운 벼가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몹쓸 짓을?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농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밭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밤새 몰래 숨어서 범인을 잡아야겠어. 다음 날 밤, 화가 난 농부는 활과 화살을 들고 논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벼를 밟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아니, 멀쩡히 생긴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런. 참. 농부는 활에 화살 시위를 당기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봐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남의 논밭을 이렇게 못쓰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은 춤추는 것을 멈추고 농부의 앞으로 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당신과 만나고 싶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뭐요? 나를 만나기 위해? 네.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지만 실은 산에 사는 학입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와서 저희들의 동료를 차례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큰 독수리에게 먹혀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활의 명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큰 독수리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여인은 학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소.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럼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농부는 학들과 함께 학들이 사는 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학의 등에서 내린 농부는 내리자마자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큰 독수리가 천천히 날개를 움직이며 날아왔습니다. 농부는 큰 독수리를 조준하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활은 바람을 가르고 큰 독수리의 목을 보란듯이 관통하였습니다. 큰 독수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더니 머리부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숨어있던 학들이 모두 나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집에 가면 아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농부는 집에 돌아와 보니 짓밟혀 있던 벼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보란듯이 황금색의 이삭이 흔들흔들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해에도 이 논만은 언제나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웃에서 신기한 병아리를 한 마리 얻어다가 키웠습니다. 이 병아리에게 정성을 들였더니 어느새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황금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세상에, 여보, 이것 봐요. 응? 아니 이게 뭐야? 황금알 아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 이웃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우리 집 닭은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으니 어디 감질나서 견딜 수가 있겠어? 아마 닭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할 거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우리 닭의 배를 갈라 뱃속을 들여다봅시다. 황금알이 가득할 테니 꺼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닭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닭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깊이 반성을 해야 했답니다.